예, 오른쪽 그림은 또 재밌는 게 여기 그 매점이라든지 담배, 컵라면. 그렇죠. 아니 용산상 가든 어디든 네. 그 안에 꼭 디자인도 똑같아요. 네. 꼭 이렇게 그 있더라고요. 용산상 가도 똑같은 디자인으로 간판이 있어요. 이렇게 있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어디에 뭐라도 먹을 수 있는 데가 있을까 싶은데 여기도 이제 사람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네. 이제 이렇게 막 활성화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그리고 네. 왼쪽 여기 네. 그 저기 음식 먹고 내놓은 네네 그릇. 그런 것도 있었겠죠 당연히. 네, 그런데 그냥, 그릇이 네. 여기는 그릇도 골동 부수는 거 예, 같은 느낌이 들죠. 예, 예. 예. 아니면은 아마 뭐 쓰레기 그릇이나 담배 이런 거 같은 거 올려놓을 수 있게 네. 예, 해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수상가 대체적으로 요 로비라든지 바깥에는 이렇게 많은 돌이라든지 이런 흑으로 만든 네.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 내부에는 이제 가구들이 있어서 비 맞으면 안 되는 것들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실제로적으로는 진짜 어마어마한 실제로 저희가 박물관을 얘기할 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유물은 10%고 나머지는 다 수장고에 있다 하거든요. 그렇죠. 그걸 이제 예. 순회하면서 이제 계속 꺼냈다가 네. 이제 넣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예, 근데 거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직원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이 수단이라든지 아니면 전시회 때 뭔가 내놨다 들어갔다 이게 가능하겠지만 여기는 거의 그렇지가 않다 보니까 공간이 너무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냥 바깥에만 이렇게 삥 돌아서 봐도 되게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오히려 박물관에 유물들을 보려면 몇 점 없는데 여기는 너무 많아서 정말 골라봐야 될 정도로 예,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는 갑심리 그 고미술 상가 쪽 이동, 그러니까 가장 그 끝에 쪽에서 여기 보다시피 막 다 깨져 있는 것이 깨졌어요, 타일. 예, 그래서 상당히 이제 여기도 보수가 필요하고 예, 어떤 새로운 좀 전환점이 필요한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입구에 이제 그래도 조금 많이 도라르방부터, 정비를 했었죠. 문인석부터. 그래서 실제로 도라르방이 됐던 아니면 이런 석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도 사실은 뭐 중국산 돌 가지고 기계로 깎기도 하지만 지금 이렇게 생긴 것들은 조금은 그래도 연식이 좀 있는 당시에 19세기라든지 아니면 공사 중에 나왔거나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뭐 연도도 굉장히 오래됐고 여기 세세하게 여기 보시면 디자인된 것도 굉장히 재밌고 또 하나는 살아있는 우리나라 사람들 얼굴을 이제 그대로 묘사한 것이 또 흥미롭습니다. 네, 이제 장안평 쪽으로 이제 넘어왔어요. 아, 진짜 예. 이건 인사동 가게 풍경과 똑같네요. 네, 사실은 제가 사진을 너무 많이 못 찍었던 게, 이 집주인, 이 가게 주인분들한테 또 이렇게 찍는 게 이게 뭐랄까, 찍어도 될까요? 그냥 편안하게 한 사진들이 별 많지가 않아서, 그리고 또 제가 뭔가 구매라든지 뭐라도 해야지. 그러니까 미안하죠. 예, 그래야지. 그래서 그런 면들도 좀 적고, 그래서 사실은 조금 더 제가 적극적으로, 내부 좀 찍고 싶어요. 저희 요 고미술 상가 홍보도 좀 하고 이런 의미로 방송할 겁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조금 이제 편치가 않아서 이렇게 조금 많이 사진을 못 찍은 게 좀 안타까운데 지금 여기도 보다시피 이게 뭐 거의 이 사람들이 쓰던 민속품이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한 20세기 정도에 이제 만들어진 여러 가지 것들이에요. 그래서 흙으로 만든 뭐 유약으로 칠해진 것들부터 시작해서 뭐 여기 보면은 그냥 그냥 보통 집에서 썼을 것 같은 네네 연도를 알려줄 수도 있는 위에 그 네네. 가운 아니 표 가운 같이 써 있는 것도 있어요. 바르게 살고 열심히 일하자. 여기요. 그래서 그런 것들 뭐 등등등 옛날 가죽 가방 같은 것들 진짜 뭐 정말 앤틱 그런 거로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많이 모으기도 하실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해서 수납도 해놓으시고 지금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된 데 있잖아요. 저기는 보니까 이게 굉장히 오래된 문서 같은 것들을 한꺼번에 보관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한 곳에 모아놓기도 하고. 네. 그래서 지금 아까 뭐 화초장이라고 했듯이 뭐 그런 것들 그렇죠. 같이 모여 있어서 대체적으로 여러 재밌는 것들이 이제 많이 모여 그러니까 있는데 옛날 집집마다 네네.
자개농 없는데 거의 없었잖아요. 그쵸. 흰색 그 조개 그 붙여놓은. 네네. 근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 너무 이제 그 유행을 바뀌니까 결국은 이제 무늬 없는 이제 전통 장으로 다 거의 다 바뀌게 되잖아요. 네. 아니면 붙박이장이 되거나. 네. 그 자개농이 되게 획기적으로 사람들한테 많이 히트쳤던 이유가 70년대에서 80년대 좀 잘 살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호화스러운 가구들을 이제 신혼 그 가구로 가져갈 때 그 자개농을 해갔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좀 많이 좀 이씨 해갔다. 라고 하는 걸로 해서 하다가 그게 대체적으로 80년대에서 90년대 사이에 이제 서서히 없어지는 이유가 네. 뭐냐면 그 당시에는 자개농에다가 큰 그림들을 굉장히 많이 네, 굉장히 화려하게 병풍이라든지 생겼죠. 뭐 이런 거를 많이 네. 가져갔는데 그게 너무 호화스럽다. 점점 끝도 없다. 해서 이제 그거를 좀 이렇게 가정 의뢰 준칙이라고 해갖고 조금은 더 이렇게 좀 다운시켜서 가격을 좀 저렴하게 하자라는 게 이제 또 이렇게 분위기가 돌아서 가구들이 조금 더 이 자개농에서는 좀 이렇게 떨어졌고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런 가구들을 만들었던 장인들이 이제 네.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개라든지 이런 것들이 민속박물관에나 가야지만 제대로 볼 수 있는. 어느 순간 유행에서도 떨어졌어요. 있으면은 딱 공간이 있으면은 너무 많이 차지하고 이런 말은 좀 그런데 언제부턴가 자개농이 딱 있으면 그 공간이 굉장히 칙칙해 보여요. 정말 까만색이 보통 있고 네. 거기다 오칠을 하다 보니까 네. 이제 되게 어두운 색을 많이 하죠 가구들이.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놀랐던 게 자개농 아유 이거 낡았으니까 버리자라고 이제 그 딱지 붙여가지고 딱지 붙여 딱 내놨는데 일본 사람들이 지나가다 올라왔대요. 이런 걸 내버려? 그러니까. 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 자개라는 그 가치가 사실은 그 뭐라 그럴까 이 조개 껍데기를 얇게 전복 껍질. 편 썰어서 그 장신구 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자개에 들어가는 거 편 하나도 뭐 수십만 원을 네. 호가하는데 그렇죠. 이제는 그걸 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너무너무 귀하고 우리가 뭐 이 문화재 장인으로 해서 자개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만드신 분들이 사실 많지 않고 이제는 요만한 뭐 자기 그러니까 뭐 상자는 예쁘더라고요. 예, 요만한 예, 예. 상자나 문서 상자나 네, 아니면 네, 네. 소품 상자는 정말 예쁘더라고요. 네, 고려 시대에 굉장히 아름다운 여러 장신구들 중에 그 말씀하신 자개를 이용해 가지고 고려 시대의 여러 불상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뭐죠 팽화 불경을 같은 거는. 담아놓는 함이 있어요. 그래서 크기는 뭐 요 정도 모습인데 그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고려 이런 그 경전함들이 굉장히 소수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전 세계 우리나라에도 10점이 없어요. 대부분 다 일본에 가 있어서 그 값어치가 상당히 고가로. 그리고 오칠 그거 굉장히 오래 가요. 광택가 거의 뭐 빛 잃지도 않고 정말 오래 가요. 히튼 그 오칠이.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이런 가구들에도 다 오칠이 되어 있어서 뭐 이런 뒤틀림이라든지 뭐 이런 거 방지한데 이 그림 너무 재밌었던 거는 이중섭 화가 그림인데 밑에 여기 중섭이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이게 보다시피 액자도 없이 그냥 종이판 하나인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떠돌아다닌다고 해서 이분이 소유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무판에도 그렸나요? 아니요, 종이에요, 종이. 종이에요? 종이고 되게 오래된 그림이에요. 이중섭 보통 화가 그림이 1950년대 정도부터니까 이제 대체적으로 한 70년, 80년 된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진품인지 위작인지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중섭 그림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거의 다 오픈되어 있다. 거의 다 나왔다.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 이게 찾지 못하는 그림들은 어디에서 발견되는 거냐면 제주도에 한 10달 정도 가 있을 당시에 제주도에 계셨던 그런 제주도 주민들한테 이중섭이 이제 그 뭐 먹을 거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도움을 받았을 때 네. 감사의 뜻으로 그 동네 사람들의 얼굴을 자화상을 그려줬대요. 왜냐면은 당시에는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없던 시절은 아니었지만 워낙에 거기는 뭐 물품이 귀하다 보니까 그냥 스케치 하듯이 종이에 그려가지고 그냥 감사의 뜻으로 그냥 아버님 영전에 요 제사 때 제사상에 올려놓고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림들이 뜨문뜨문 나오긴 하나 그 외의 그림들은 대부분 다 오픈이 되어 있는데 이중섭의 그림이라고 얘기를 하시길래 그냥 저도 웃고 사진만 찍어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닭이네요. 네, 자세히 봤더니 닭들이 싸우는 닭이네요. 그림이에요. 예, 싸움하는 닭. 예. 그림입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오늘 고미술상과 관련해서 그림들은랑 이제 관련된 미술들은 요 정도로 마치고요. 그나마 고미술하고 조금 연관돼서 저희가 도자기 이야기 좀 해보려고 도자기 관련된 거 조금 이미지 가지고 왔습니다. 톡이네요. 네, 우리나라의 그 여러 도자기들이 조금 더 뭐 이렇게 그 가격대라든지 아니면 좀 사람들이 모으고 싶다 뭐 이런 거 하실 때 이런 토기 종류를 모으시는 분들도 있고 도자기 종류를 모으시는 분도 있는데 혹시나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아 나도 뭔가 수집벽이 있어 뭐 모으고 싶어 이러신 분들은 처음에 딱 유의해야 되실 점이 한 가지를 정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토기면 토기만, 도자기면 도자기를, 아니면 종이면 종이, 우표면 우표, 돈이면 돈 이런 식으로 한 가지가 여러 종류가 있는 것이 가치가 훨씬 더 좋다. 나중에 전문 박물관을 만드셔도 한 가지 주제가 좀 뚜렷해야 되는데 잡다하게 이것저것 있다 보면 진짜 아무런 어떻게 보면은 조금 수집보다는 그냥 집의 진열의 효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는 토기들은 이제 제가 몇 개 가져온 거는 우리나라의 국보 중에서 이제 흙으로 만들어진 것들 몇 개 가져왔습니다. 지금 이 뿔잔이라고 하는 것은 보다시피 여기 뿔 모양 V자로 되어 있는 이 뿔잔이고 여기에 이제 뭐 술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담아서 들고 마셨을 것 같은 그러나 제사에 주로 썼지 직접을 하지는 않았겠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시기적으로 봐서는 아마 가야 시대 거라고 생각하니까 대체적으로 뭐 가야도 한 400년 유지됐다 보니까 4세기, 5세기 뭐 그 이상의 정도로 오래된 거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네. 도저히 그 진품이라고 한다면은 도저히 이거는 사람이 막 뭐 이렇게 그 고이 모셔가지고 그 보존됐다고 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어딘가에 그 무덤에 이제 발굴하면서 땅에 묻혀 있었거나 네네. 온전하게 그랬다가 잘 파내가지고 보존이 된 거지. 저건 몇백 년 동안 행운이 겹치지 않고서야 꼭 우리도 인형이나 장난감 내가 아끼는 거 있으면 조카들이 와서 꼭 건들면서 부숴놓거든요. 근데 조카들이 이거를 몇천 년 지날 때까지 안 건드렸을 리가 없어요. 이거는 어딘가 묻혀있다가 발견된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이 가야시대 토기들의 가장 큰 특징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대가야, 아라가야 뭐 이런 식으로 금강가야마다 그 도자기의 모습들이 그러니까 도자기가 아니라 토기의 모습들이 다 틀려요. 근데 여기 보시면 더 재미있는 게 요 말을 보시면은 이렇게 철갑옷을 다 입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요 무사가 요 방패를 가지고 있고 모자까지 쓴 것이 다 철갑옷으로 둘렀습니다. 공교롭게 가야 쪽은 금강가야 뭐 알다시피 이쪽 포항이라든지 뭐 이쪽 지역에 철기들이 굉장히 많아서 돈을 그 철로 대신할 정도로 철기 문화가 발전한 곳이었고 철갑옷을 주로 이렇게 무사들이 이렇게 썼을 걸로. 그래서 이게 이제 무덤에서 나온 거지만 당시에 가야 사람은 이렇게 있었겠다라는 걸 추측할 수 있는 굉장히 좀 중요한 뿔잔이라고 보시고요. 이제 고려 시대로 넘어가면 유명한 이제 고려 청자가 나오는데요. 지금 이 고려 청자는 이제 과일을 연상할 수 있겠죠. 이 안에 과일이 있는데 이 과일로 노란색이고 여름에 많이 먹는 과일로 이제 참외가 있는데 이 참외라는 과일이 이 도자기 속에 이제 숨어 있는데 이 도자기 맨 끝에 보면 이제 뭐 입술이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고 주둥이라는 표현도 하는데 여기가 보다시피 굉장히 가늘어서 요거 자체가 굉장히 손상되기 쉬워요. 그런데 이런 국보형의 이 도자기들은 전체가 다 원형을 그대로 갖고 있고 이 탱탱한 그 참외의 모습을 저희가 연상을 시킬 수 있고 또 하나는 요 문양이 하나도 없이 그냥 색깔로만 만들어져서 이제 보통은 이런 색깔을 비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비하다, 좀 숨어 있다 이런 이제 비색의 모양의 이런 청자 만드는 기술들이 이제 중국의 송나라에서부터 이제 들여와지는데 도자기가 유명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불교 문화였던 중국에서
불경을 부처님들의 말씀을 계속 읽다 보니까 너무너무 졸린 거예요. 근데 저희는 지금 커피라든지 뭐 이런 문화가 많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평범하게 되는데 당시에는 이제 졸음을 쫓게 하려고 먹었던 음식이 이제 그것이 차예요, 차. 네, 그래서 그렇죠. 녹차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데 중국이라든지 이런 그 인도 천축국에 갔다 온 승려들이 거기서 요만한 조그만 도자기를 들고 와요. 그래서 보아라, 이거 유약이 묻혀져 있는 깨끗한 도자기에 차를 한 잔 딱 마시는데 그 폼이 너무너무 좋고 굉장히 그럴싸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자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흙을 갖다가 이용해서 만든 친환경적인 그릇이잖아요. 그런데 불교와 더불어서 너무나 발전을 해요. 그래서 이 불교 문화에서 이 차 문화는 뭐 어떻게 보면 세트라고 볼 수가 있을 정도로. 그래서 중국의 그 송나라의 서긍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려에 와서 가장 놀랐던 거는 고려의 그 여기 회경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큰 궁궐을 보고 딱 놀랬던 것이 지붕이 이제 청자기와였던 거예요. 청자기와였던 그래서 그거 딱 보고 아니 내가 지금 기네스북을 작성하려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데 아니 이렇게 송나라의 그 건물보다 더 화려한 건물은 처음이다. 청자만큼은 고려가 최고다. 뭐 당시에는 중국 중심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당시에 세계 최고라면 중국보다 더 낫다 이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고려에서도 청자가 굉장히 발전하면서 이제 그때 만들어진 것이 이 청학병이라고 하는 이게 제일 유명하죠. 유명한 이제 그 간송미술관의 이 어떻게 보면 매병이라고 해서 이제 어떤 사람은